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리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리식이라는 것은 유리수라는 말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유리수. 유리수의 뜻이 뭐냐면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꼴. 대신 A와 B는 정수여야 되고요. A, 즉 분모에 해당하는 수는 0이면 안 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유리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좀 포인트였어요. 유리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단 A와 B는 여기선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다항식이라는 게 뭐예요? 다항식이라는 게 항을 여러 개 사용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죠. 네, 항이 여러 개라고 해도 한 개부터도 돼요. 항이 한 개, 두 개,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면 돼요. 다항식의 기준이 항이 한 개 이상. 근데 이 한 개 이상 중에서도 한 개인 경우는 우리가 단항식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어쨌거나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종입니다. 다항식 안에 단항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뭐 다항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고등상 할 때 자세히 했던 거니까 요 설명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수에서도 분모에 해당하는 수가 0이면 안 됐던 것처럼 여기도 분모에 해당하는 수가 0이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런 말도 있어요. 특히 b가 0이 아닌 상수이면 b분의 a는 다항식이므로 다항식도 유리식이래요. 그러니까 유리식 안에 다항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요건 상수인데 상수도 항이 한 개예요. 항이 한 개. 이거는 항이 두 개고요. 어쨌거나 둘 다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냥 쓰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평범한 다항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도 요것도 유리식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다항식 역시 유리식의 한 일종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의 성질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우리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 곱해도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3과 4분의 6이 같고 6분의 9가 같고 8분의 12가 같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똑같은 분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다항식도 같은 다항식을 굉장히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눠도 똑같아요. 뭐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유리수 사칙 연산인데 유리식 사칙 연산인데 숫자의 사칙 연산과 너무 똑같습니다. 자, 다항식이라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정수가 아니라 다항식이라는 것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분모가 똑같은 다항식이다. 네, 하나의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빼기니까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분수꼴 곱할 때 어떻게 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잖아요. 다항식도 똑같아요. 나누기도 똑같아요. 나누기는 곱셈으로 바꾼 뒤에 있는 수는 역수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역수의 뜻은 뭐예요? 곱해서 1이 되는 수입니다. 곱해서 1이 되는 수. 그래서 0의 역수는 있다 없다? 0의 역수는 있을 수 없죠. 0에다 뭘 곱해야 1이 돼요? 그런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풀어볼게요. 너무 그냥 분수랑 똑같은 계산이라 이게 지금 내가 새로운 걸 배웠는지 약간 인지를 못할 정도로 똑같아요. 자, 다음 유리식을 통분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다만 이것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아닐 뿐이죠. 다항식인 거예요. 다항식. 자, 그러면은 BCCA, AB를 다 통분하고 싶으면 ABC로 통분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등호 쓰면 안 되죠? ABC로 통분하면 여기는 A씩 곱해야 되니까 A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BC분의 여기는 B만 추가로 곱하니까 B제곱, 여기는 ABC분의 C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x-1은 공통적으로 있고 얘하고 얘는 공통이 아니잖아요. 서로한테 곱해줘야 돼요. x 플러스 1, x-1하고 통분할 수 있고 여기에 얘가 부족한 게 이거니까 통분하면 x-2의 제곱이네요. 굳이 전개 안 해도 됩니다.
분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개 안 하고 있죠? 여기는 요거 부족한 거 이거 곱해주면 되니까 x-3,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약분하는 거는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1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 역시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2번도 통분해서 통분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분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아마 이 지금 배우는 유리식 단어는 쉬워요. 쉬운데 계산이 좀 귀찮아요.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119페이지도 동영상 멈춰놓고 푸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유리식을 포함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등식 개념만 좀 다시 보고 갈게요. 항등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한대요. 항등식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얘기해 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모든 x에 대해 여기가 x니까 x 기준으로 말하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아니면 임의의 x에 대해 뭐 성립한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죠. 처음 기억이 안 나면 고등수학상의 항등식 파트를 더 듣고 오는 게 더 자세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은 일단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항등식의 특징이 뭐냐면 항등식의 특징이 만약에 x가 기준이라면 x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우변이 0이 나오고요. 모든 개수도 0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한쪽이 0이 아니라면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아도 돼요. 어쨌거나.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x 기준으로 항등식이래요. x 기준으로 항등식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걸 다 이쪽으로 이항해서 0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이용하는 게 더 좋겠어요. 자, 그럼 통분해 볼게요. 통분을 해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예요. 이미 얘하고 똑같다는 거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곱해주면 바로 곱해도 되겠죠? ax 플러스 2a 플러스 2b 플러스 b입니다. 잠깐만. 뭐 잘못 계산했죠, 지금. 지울게요.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bx 플러스 b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얘가 나오면 항등식이 되는 건데 계산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고 이거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입니다. 플러스 2a 플러스 b죠. 자, a 플러스 b가 2가 나와야 되고요. 2a 플러스 b가 1이 나와야 돼요. 둘이 연립해주면 a하고 b 값이 각각 나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만 복잡할 뿐이에요. 이 단어는 정말 쉬워요. 자, 여기 120페이지도 동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3번 볼게요. 다음식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하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계산이 더 이상 안 되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왜 간단히 하여라 할 때 계산이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도록 하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 분수가 나온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이 분수는 반드시 무슨 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기하 분수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간단히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4분의 6이라는 숫자를 약분을 해서 2분의 3으로 써야 답이지 요건 답으로 우리가 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4분의 6보단 2분의 3이 더 간단하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쵸? 느낌상으로. 그런데 만약에 4분의 6도 답으로 인정을 만약에 답으로 인정을 한다면 8분의 12도 답이 될 수 있고 200분의 300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답이 생겨요. 그러면 답을 하나로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으로 보통 인정하는 게 더 이상 계산될 수 없는 가장 간단한 수를 답으로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도 반드시 기하분수로 쓰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갑자기 얘기가 새나갔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요거 통분해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2번만 좀 볼게요. 2번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요거 분자하고 분모가 분수꼴인 번분수죠. 요럴 때는 자, 이렇게 유지하시고 여기를 통분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고 분자는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 요게 분배되는 거 알고 있죠? 분수는 괄호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번분수 계산하는 법이 이렇게 되잖아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할 수 있는데 분자가 계산이 덜 끝났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번분수 계산법이 내항의 곱이 분모가 됩니다. 외항의 곱이 분자가 되고요.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A 여기 B가 지워지니까 그냥 2A라고 바로 쓸게요. 이렇게 곱하면 얘잖아요. 근데 A끼리 지워지니까 2B라고 쓸게요. 약분해서 A분의 B. 더 이상 간단하게 쓸 수 없죠. 얘가 답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에다가 별표를 좀 치신 다음에 여기다가 부분분수라고 좀 적을까요? 부분분수. 이것도 고등수학 상에서 이미 한번 배운 것 같은데 그쵸? 이거를 한번 볼게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부분분수라는 건 뭐냐면 A와 B 어떤 숫자 두 수의 곱으로 아니면 식이어도 돼요. 숫자여도 되고 A와 B가 숫자여도 되고 식이어도 다 성립합니다. 두 수의 곱인 형태일 때 B 빼기 A분의 1 가로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분해가 됩니다. 분수가 두 형태로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다가 필기를 따로 하지 마시고 요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번분수 착각했던 잘 까먹은 사람도 여기서 보세요. 이게 사실은 B분의 A와 D분의 C를 나누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요건 역수로 바뀌어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면 요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직접 오려면 BC를 곱한 게 내항끼리 곱한 거고 AD를 곱한 게 외항끼리 곱한 거라서 바로 한 번에 한 큐에 오라 이거죠. 자, 그럼 부분분수도 이렇게 바꾸는 거였고 그럼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분분수. 부분분수는 원래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자, 6분의 1을 한번 볼게요. 근데 얘가 곱이에요. 곱. 2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3에서 1을 빼면 1이죠. 1분의 1 바로치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입니다. 얘가 하나 차이 나면 얘가 1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뭐 1 차이 나는 거는 티도 안 나니까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뭐 24분의 1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얘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2 곱하기 12분의 1로 고칠 수도 있고 3 곱하기 8분의 1로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4 곱하기 6분의 1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럼 다 돼요. 12에서 1을 빼면 10분의 1이고 2분의 1 빼기 12분의 1입니다. 이게 진짜 되나 해보면 이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1 가로치고 3분의 1 빼기 8분의 1이고요. 얘는 6에서 4를 빼면 2분의 1이니까 아이고 2분의 1 가로치고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바꿔볼게요. 요거 이 숫자하고 이 숫자 식이죠. 이 식과 이 식이 곱해져 있어요. 그런데 x 플러스 2에서 x를 빼주면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수 빼기 작은 수입니다. 항상 여기에다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b가 더 크다는 거. b가 더 커요. 여기 안 적혀있네. b가 더 커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거 적지 마세요. 음수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b가 작아도 상관없겠네요. 음수면 되니까. 음수면 요거 적지 마세요. 방금 한 거. 근데 보통 선생님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도록 할게요. 음수여도 되긴 하지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x 플러스에서 x를 빼주면 2분의 1이 되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요 식도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둘이 빼니까 2 차이가 나요. 2분의 1 가로치고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x 플러스 4와 x 플러스 6이 2 차이가 나요. 그럼 2분의 1 쓰시고 x 플러스 4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이 돼요. 그런데 다 쓰고 보니까 전부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앞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분의 1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분의 1 여기서 좀 감이 오세요? 만약에요. 요게 없다고 해볼게요. 새로 쓰는 게 귀찮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지워질 거고 얘하고 얘하고 지워져서 가장 처음에 있는 항과 가장 마지막에 있는 항만 남아요.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가 반복돼서 이렇게 첫 항과 끝 항만 남는 경우가 앞으로 되게 자주 나올 거거든요. 이런 거를 망원급수라고 합니다. 망원급수라는 거는 여기 망원경 있죠. 망원경. 여러분들. 망원경 보면은 이렇게 멀리 볼 때 쓰는 망원경이요. 망원경 여러분들이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잘 안 써봤거든요. 이 망원경이요. 이렇게 접혀요.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앞에 부분과 가장 끝 부분만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망원급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텔레스코핑 지금 스펠이 오가 하나예요. 텔레스코핑 썸 망원 합 이게 급수가 합이란 뜻이에요. 합. 합인데 다 없어지고 처음과 끝만 남는 합이다 이런 뜻이죠. 자 어쨌거나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은 동영상 멈춰놓고 3-1번하고 3-2번하고 각각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2번 법문수하고 3번 부분분수 나오는 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차근차근 보세요. 차근차근 지금 아주 이렇게 크게 분수로 보면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다시 이렇게 해주면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고요. 이렇게 해서 얘가 분자 얘가 분모죠. 그렇게 한번 따져서 해볼 건데 안쪽에서부터 하는 게 계산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계산을 해주면 a분의 a 플러스 1이죠. 그쵸? 아이고.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1 쓰고 1 마이너스 1분의 요것만 계산하면 a분의 a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분수로 1분의 1로 나타내요.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계산해서 번분수 계산을 해주면 1 빼기 a 플러스 1분의 a 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처음에 계산이 좀 익숙치 않으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세요. 차근차근.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분의 1이 됩니다. 지워지겠죠? 그 얘도 억지로 분수로 만들어요. 1분의 1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해주면 1분의 a 플러스 1이에요. 사실은 이거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닌가? a 플러스 1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2번 볼게요. 3-1번에 3번을 볼게요. 요거 부분 분수인데 1과 3이 2 차이 나요. 그럼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을 빼주면 x끼리는 지워지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만 계산하면 되니까 2가 돼요. 근데 여기도 2 차이 나고 여기도 2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2씩 차이 나서 이렇게 묶일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리고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7분의 1 그럼 이것도 텔레스코핑 썸이었네요. 지워지네요. 그리고 결국 얘만 남습니다. 그 뒤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혹시 그 뒤에 계산을 못해서 못 푼 사람을 위해서 요거 한 문제만 풀게요. 요거 통분하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7로 통분하고 x 플러스 7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지워져요. 그 얘가 6이 되는데 곱하기 2분의 1이 앞에 있어서
약분해버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7분의 3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거는 전개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3-2번은 요거 인수분해하면 x 가로치고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3, x 플러스 1분의 잠깐만요. 제대로 한 거 맞죠? 인수분해 잘못한 줄 알고 x 플러스 6, x 플러스 3분의 3 x 플러스 10, x 플러스 6분의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얼마 차이 나요? x 플러스 1과 x 사이에 1 차이 나요. 그럼 앞에 1이니까 안 쓰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얘네 2 차이 나네요. 2분의 1 괄호치고 요 2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요거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아요? 2 곱하기 x 플러스 3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똑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얘만 부분분수로 바꿔보자고요. 2 여기 있는 2는 여기다 쓰고요.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그럼 여기하고 여긴 지워져서 어차피 또 없어질 거네. 그럼 이거 안 써도 되는 거네? 어차피 지워질 거네.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 될 거고요. 얘 3을 빼놔요. 얘 앞에다 3을 빼놓을 건데 여기서 부분분수 만들면서 3분의 1 생기잖아요. 그럼 안 써도 되는 거네요. x 플러스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 선생님은 항상 큰 수를 b라고 생각하고 풀기 때문에 이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여기 앞에다 맨 앞에다 4를 빼놓을 건데 둘이 4 차이 나죠. 4분의 1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질 거라서 안 쓸게요. x 플러스 6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 이것도 텔레스코핑 썸이네요. 착착착착 다 줘서 얘하고 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너무 쉬운 게 남았어요. 자, 비례식입니다. 자, 비례식은 이것도 어차피 지금 너무 쉬워가지고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야지? 원래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알고 왔어야 되는 가장 기본 상식 이거를 한번 다시 짚어드릴게요. 왜냐면 또 학교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또 의외로 설명을 잘 안 해줘서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알고 있다 하면은 그냥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단단하게 하는 의미로 들으시고 진짜 몰랐다 하면은 정말 이거는 상식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확실히 알아두고 들으세요. 알아두기 위해서. 왜냐면 이거를 다시 설명할 일이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상식이라. 자, 일단 요걸 볼게요.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비례식이라는 걸 나타내면은 2대3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비례식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땡땡 3 있잖아요. 얘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중에서 누구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짝대기 하나만 딱 그으면 되는데 나누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실제로 나누기예요. 비례식에서 여기 있는 점점은 실제로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3에 대한 2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비례식이에요. 얘를 전체라고 생각하고 얘는 그 전체에 대한 전체가 3인데 이만큼 있어 이 뜻이에요.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3분의 2를 뭘로 나타낼 수도 있죠? 6분의 4로 나타낼 수도 있고 9분의 6으로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4대 6이죠. 이건 뭐예요? 6대 9죠? 이거 약분돼서 2대 3. 이거 약분돼서 3대 9. 3대 2대 3이죠. 2대 3.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식에서도 약분을 하는 이유가 얘가 사실 분수에서 와서 약분을 하는 거예요. 분수가 약분이 되듯이 비례식도 약분이 사실은 된다. 자, 그러면은 이럴 수 있겠네요. 내가 어떤 숫자와 어떤 숫자를 약분을 했더니 2대 3이 나왔어요. 자, 2대 3이라는 비율만 남고 원본은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원래 숫자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둘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는 남아있는 거야. 하나는 원본이 200이라고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까지도 추적할 수 있잖아요. 얘가 얼마예요?
얘가 200이라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300이겠죠?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분수에서 분모에 곱했던 수와 분자에 곱했던 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만 같은 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는 4를 곱했는데 여기다가는 3을 곱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분수가 돼요. 3분의 2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분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4를 곱했다면 분자에도 얼마를 곱해야죠? 똑같이 4를 곱해야 돼요. 근데 그게 비례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2에서 200이 되면서 얼마를 곱한 걸 알 수 있어요? 100을 곱한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를 곱해야 된다? 100을 곱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2대3이라는 비율만 남아있을 때 원본의 숫자를 몰라요. 몰라. 그런데 얘가 만약에 K배가 됐다면 얘도 몇 배가 돼야 돼요? K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꼭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주어진다 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K, 3K로 비례식이 나오면 2K, 3K로 전환해서 계산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비율이라는 것은 실제 수가 아니에요. 실제 숫자는 아니에요. 물론 진짜 2랑 3일 수도 있긴 한데 실제 숫자는 아니에요. 왜? 몇 배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 모르는 상태를 실제 숫자를 2K, 3K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K를 뭐라고 부르느냐? 만약에 뭐 문제를 풀다 보면 K가 10이 나올 때도 있고 뭐 K가 뭐 2가 나올 때도 있고 다양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K는 그 전까지는 모르는 숫자죠. 이걸 비례상수라고 불러요. 비례상수. 일단 비례상수 K를 곱해놓고 비례상수를 10인지 2인지 나중에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실제로 풀어볼까요? X 대 Y 대 Z의 비율이 4대 5 대 6이래요. 그러면 X가 실제로 4인지 그런 건 몰라요. 하지만 여기다가 K배를 했다면 얘도 같이 K배, 얘도 같이 K배를 해야 된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럼 집어넣어 볼게요. X가 실제로 4K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X가 4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 X가 4K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 제곱해주면 16K 제곱, 25K 제곱, 36K 제곱 분의 16K 제곱 마이너스 25K 제곱 플러스 36K 제곱이야. 이거 계산해주면 77K 제곱분의 27K 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이 K 제곱이 무조건 약분돼요. 그런데 약분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 비례식이 뭐에서 온 거라고 했어요? 분수에서 온 거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한다 한들 이 곱하기는 9분의 6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약분이 돼서 없어질 숫자라는 거죠. 이 곱하기 3이 약분돼서 없어질 숫자인 것처럼 비례상수 K도 똑같아요. 이게 비례상수 K가 이 역할이에요. 이 역할. 그러니까 K는 어차피 무조건 약분돼서 없어질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비례상수를 마구 곱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이것도 볼게요. 2번을 보니까 x 플러스 y, y 플러스 z, z 플러스 x 이게 합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어요. 합에 대한 비율. 그러면 우리가 비례상수를 붙여서 푸는 게 약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풀이가 x 플러스 y를 6k라고 두고 y 플러스 z를 3k라고 두고 z 플러스 x를 5k라고 두는 거. 이 식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이 식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풀기가 어려워.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숫자가 될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얘가 6K인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 뭘 공유하고 있어? K라는 문자를 공유하고 있죠. 양변에 얘는 6으로 나눌게요. X 플러스 Y를 6으로 나눈 게 K예요. 그 다음 여기서는 Y 플러스 Z를 3으로 나눈 것도 K예요. 여기서는 Z 플러스 X를 5로 나눈 것도 K예요. 어쨌거나 얘도 K, 얘도 K, 얘도 K라면 어때요? 다 같은 숫자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쵸? 아니 근데 잠깐만 이렇게 풀면 더 어렵잖아요. 이러지 말고 그냥 이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걸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x 더하기 y, y 더하기 z, z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x 플러스 y는 6k하고 y 플러스 z는 3k하고 z 플러스 x는 5k라고 돼 있는데 이 세 개의 식을 다 더해버립니다. 다 더해버리면 여기 x가 2개고요. y도 2개고요. z도 2개예요. 그럼 2 괄호치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했을 때 이거 다 더해버리면 14k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k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y만 비교해보세요. 여기까지만 더하면 6k예요. 그럼 z는 뭐예요? k란 얘기죠? 그럼 이것만 구할 수 있어요? 아니죠? 비교를 해보면 여기 y 플러스 z, y 플러스 z가 3k니까 여기서는 4k여야 돼요. 그 다음 여기 z 플러스 x, z와 x를 더해서 5k니까 y는 2k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식은 언제냐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x 플러스 y는 k, y 플러스 z, k 이렇게 쓰지 말고 z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세 개 다 더했을 때 얘하고 다 뭔가 동등하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순환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 더했을 때 x도 2개고 y도 2개고 z도 2개잖아요. 이게 공평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세 식을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자, 동영상 멈춰놓고 122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아마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서 풀이를 다 보고 제대로 이해만 했다면 의외로 쉬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